안녕하세요. 신성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법률저널 9회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코로나가 걸리진 않았는데요. 좀 증상이 조금 위험한 걱정이 돼가지고 촬영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거 확인하고 오늘 촬영을 해서 해설 강의가 조금 늦게 나온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험이 지금 2주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다음 주 법률저널 이번 주 나오는 해설이죠. 그 해설 같은 경우는 내용 하나하나를 여러분들께 다 설명해 드리는 것보다는 물론 이제 해설 강의이긴 하지만 몇 가지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좀그 강화약화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하니까요. 강화약화 파트 그리고 독해를 어떻게 해야 될지 시험장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를 좀 포인트를 찍어가지고 강의를 해드리는 걸 좀 초점에 맞춰 보려고 해요. 강화약화 이번에 9회 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강화약화 9회 세 문제가 나왔고요. 이 9회 세 문제의 강화약화 논리는 그다지 복잡한 논리를 전혀 쓰지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한 이 정도 논리가 기출문제에 적용되는 강화약화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게 엄청나게 풀기 좋았다라든지 문제가 좋았느냐 그런 건 좀 아니에요. 사실 제가 다시 봐도 조금 더 다듬었으면 좋겠은 문장도 있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강화약화가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될지를 인지를 하셔야지 기출의 강화약화가 도대체 어느 정도 정도인지를 여러분들께서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사실 기출 강화약화는 생각보다 별게 없어요. 제가 수업에도 몇 번이나 강조해 드렸지만요. 강화약화의 기본은요. 논증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논증이라는 거는 전제가 있고 그걸로부터 도출되는 결론이 있습니다. 전제와 결론이 있는 거죠. 전제에서 결론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 연역적으로 전제에서 결론이 나오기 위해 가지고 필요한 수문 전제가 있어요. 단순하게 생각하면요. 전제와 수문 전제와 결론에 대해 가지고 강화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개연성의 강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물론 그게 뭐 입증론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개연성의 강화입니다. 개연성을 강화하는 방법은 부합하는 사례를 제시하면 강화가 되는 거예요. 부합하는 사례를 제시하면 강화가 되고 약화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발례를 가지고 오면은 약화가 됩니다. 여러분은 사실 2단계만 제대로 해도 PSAT 다음 주에 있는 시험의 강화 약화 거의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뭐 시중에 강화 약화 매뉴얼이라는 책 있는 거 알고 있고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이 이제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다 맞는 말이죠. 당연히 훌륭하신 선생님께서 쓰셨으니까요.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기출문제를 풀며 있어가지고 여러분은 그럼 무엇이 중요하냐? 이게 전제에 부합하는 내용인지를 찾고 이해하고 그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독해가 무너져 버려가지고 이게 전제랑 같은 말인지 아닌지를 못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강 같은 경우는 그게 좀 애매하게 나와 있기도 해요. 자, 35번 문제. 35번 문제, 더 강화약화 문제부터 오늘 3개 먼저 해설해 드릴 거예요. 35번부터 먼저 문제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다음 글에 A에서 D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요. A의 주장이 강화되고 B의 주장이 약화되는데 높은 이타성을 가진 개체가 많은 집단이 다른 집단 간의 경쟁에서 유리하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내용 같은 거 가장 기본적으로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A가 그런 말을 하고 있는지, A의 결론이 무엇인지, 그리고 A의 전제가 무엇인지 찾고 거기에 부합하는지 보면 되는 거예요. A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죠? A는 높은 이타성을 가지는 것이 뒤쪽에 쭉쭉쭉 보면은 그 집단이 다른 집단에 대해 우위를 갖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뭐라 그러죠? 그러한 형질을 가진 집단들만이 남아서 자연선택을 이루게 된다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의 결론은 뭐 사실 뒤쪽이 더 맞겠죠. 그런 높은 이타성을 가진 집단이 우위를 갖게 되어서 그런 집단들만이 남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지금 근데 밑에서 높은 이타성을 가진 개체가 많은 집단이 다른 집단 간의 경쟁과 유리하다. 이게 가장 전형적인 강화약화에 있어가지고 기본입니다. 기본. 똑같은 말 하고 있잖아요. 같은 얘기를 하면서 같은 사례를 들고 있는 거예요. 전제, 결론, 수문 전제 같은 말 하는 거.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주장이 강화되는 거죠. 개연성이 더 강화되는 거고 부합 사례를 제시하니까 강화되는 겁니다. B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B의 주장. 자신에게 이득이 없이 남에게만 이득이 되는 행동은 진화할 수 없다.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 인정합니다. 뒤쪽에 어쨌든 블라블라 이 내용이 결론이라고 놓고 그 뒤쪽에서 뭐 또 하는 말을 보게 되면은 이기적인 개체, 이게 뒤쪽 이게 결론이겠네요. 결국 이기적인 개체가 집단 내에서 다수를 차지하게 된다. 집단 내에서 이기적인 개체가 다수를 차지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집단 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게 또 강화, 약화, 무관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요. 약화라고 나오면요. 단순하게 보시면 됩니다. 이 내용이 여기에 반례인 것인가?
발예이면 약화인 거고요. 발예가 아니면 약화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발예인가 아닌가에 가장 문제를 낼 때 그냥 기본적인 거는요. 완전 논의 대상과 집단이 다른 얘기를 해버리면은 그 약화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지금 B에서 하는 말 같은 경우는요. 여기는 개체, 집단 내에 있는 개체가 이기적인 개체가 집단을 다수 차지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개체와 개체 간의 내용이 아니라 집단이죠. 개체가 있는 집단, 집단과 집단에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B의 주장이 약화된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이 지금 적절한 분석이 아니게 되는 거죠. 35번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35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기억을 지우는 게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가장 강화약화의 기본입니다. 제가 좀 그런 거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물론 니은 같은 경우부터 해석 좋지는 않는데요. 왜냐하면 이거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타성이 개체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진화할 수 있다는 주장은 B를 반박하지만, 자, 그럼 반박은 뭐고 반박하지 않는다라는 건 뭐냐? 강화 약화는 개연성이고 사례입니다. 개연성이고 사례이고요. 반박은 그냥 아예 주장에 대해 가지고 부정에 해당하는 주장을 해버리면 반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성우는 말을 잘한다. 반박, 신성우는 말을 잘하지 않는다. 이게 반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반박이 되려면요. 니은에 무슨 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타성이 개체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진화할 수 없다라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여기예요. 자신에게 전혀 이득이 없이 남에게만 이득이 되는 행동. 이게 결국 이타라는 거죠. 이 문제가 조금 안 좋은 거는 이런 표현 같은 거 패러프레이징을 그냥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이 정도 넘겼습니다. 이런 다듬 너무 시간 오래 걸려가지고 이 정도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넘겼는데요. 당연히 더 다듬을수록 모관 퀄리티도 좋아지는 거고 기출은 당연히 되어 있는 거고요. 근데 논리 자체는 보고 반박 저는 맞췄거든요. 그래서 이타성이 개체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진화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 있게 되면 얘에 대한 부정이기 때문에 반박이 되는 겁니다. C 한번 볼까요? 반박하지 않으면 그런 내용이 없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C는 이타적인 행동은 유전자로서는 이기적인 행동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타성의 개체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진화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나요? 그런 내용 없죠, 기본적으로.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C를 반박하지는 않는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방금 제가 한 거 강화학과 힘드신 분들 지금 제가 하는 이것만 잡아도 강화학과 여러분들 그 1단계가 통과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사실 엄청 파생이 많이 됩니다. 엄청 파생이 많이 되고 그걸 제 모강에서 조금씩 더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제 모강이 어려워지고 막 이렇게 과한 내용이 막 들어가고 뭐 이게 실제 기출에 맞냐 안 맞냐 나오고 있는데 이 정도가 기출이에요, 사실. 이 정도 논리. 그래서 문제만 좀 다듬으면 이거는 기출의 사고죠. 뒤에 같은 경우 흡혈박쥐에게 개체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뒤의 주장은 약화된다. 그럼 약화된다라는 건 뭐죠? 여기 전제, 수문전제 결론의 발례란 말이에요. 뒤에 같은 경우는 지금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요. 디귿은 아무 관계가 없는데도 이타적 행동이 나올 수가 있다고 그러고 그 예시로, 그 전제죠. 예를 도출하기 위한 전제로서 이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여기 뭐라고 하고 있죠?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이 개체는 그 다른 개체들한테 피를 나눠준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피를 나눠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체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되어 있으면은 이게 피를 사냥한 무리들에게 그냥 개체한테 나눠주는 게 아니라 뭐 이타적 행동이 아닌 거죠. 다른 개체가 아니라 그냥 아무런 뭐 그런 그 나누는 게 아닌 내용이 돼버리니까요. 내용은 그렇게 돼가지고 약화가 맞는 거고 35번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제가 방금 했던 이 말이 조금 여러분들이 물론 뭐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는 아무 관계가 유전적으로 관계가 없는데도 이타적 행동이 발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고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 여기 뒤에 보면요. 개체들 간의 혈연 관계가 상관없이 발달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아예 없다고 돼버리면 이 내용의 전제 자체, 이거 사실 수문전제로 봐야 되거든요. 수문전제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 수문전제, 결론에 대해 가지고 발례가 나오게 되면은 약하고 부합사례이면 강하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자꾸 그것만 가지고 그냥 연습하시고 하게 되면은 당장 다다음 주에 있는 기출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점수 단계가 뭐 60점대, 70점대 초반 이 정도 나오고 있는 분들이면은 더 많은 걸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이 정도만 공부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정확하게 여러분들께서 맞을 수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37번도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여담으로 잠깐 말씀드리는데요. 사실 그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있어가지고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책을 지금 와서 일주일 사이지만 그냥 읽어야 되겠다. 언어 논리에 있어가지고 전 이 두 권 책 권해드립니다. 이 두 권 전부 다 인가라는 책이랑 입증이라는 책인데요.
인과는 이거 뭐 얼마 안 되거든요, 페이지가. 이거 진짜 150페이지밖에 200페이지구나. 200페이지인데 여기서 읽어야 될 내용은 정말 별로 안 됩니다. 뒤쪽에 있는 뭐 이거 반사실적 의존론까지만 봐주면 되고, 확률이랑 뭐 인과와 과정론과 뭐 조정, 이거는 대학원에서나 공부하는 거고, 앞쪽에서 그 루이스 인과론까지만 봐주면 되거든요. 이 책들이 전부 다 그 출제위원 교수님들이 쓰신 책이에요. 하나는 2000년에 나왔고, 여기 보시면 부재인과라든지 그런 내용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입증이라는 책인데, 이 책 같은 경우도 이게 원래 박일호 교수님을 그 필두로 하셔가지고, 이영희 교수님, 최원배 교수님 같은 경우는 아예 본인 소개에다가 리트 책임이시고 그다음에 피스 전문가이시고 다 적어 놓으셨잖아요. 실제로 그 저자 소개 인터넷 들어가시면요. 네 분 다 일단, 그리고 이영희 교수님 같은 경우도 요즘 밝히셨더라고요. 요즘 인터넷 보시면은 그 이영희 교수님 뭐 해커스 같은 데 가가지고 하는데 출제위원회는 다 밝혀놓으셨거든요. 이 책은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쓰신 책이에요. 물론 이거 말고도 뭐 두보계 같은 경우도 밝히고 하셨는데, 사실 이쪽은 아예 팀을 꾸려가지고 계속 젊은 교수님들이 연구를 하셨던 그 내용이고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시면은 도대체 강화약화라는 게 어느 정도까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 수 있을 거고, 강화약화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입증론에 있은 강화약화론이 무엇인지 감은 잡으실 수가 있어요. 이것도 다 볼 필요 없거든요. 이것도 한 100페이지 정도, 베이지주의의 초반 부분까지만 보면은 이거 제가 다 수업 시간에 녹여가지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제 수업에서요. 근데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게 근데 저는 지금 단계에서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질문이 좀 많이 들어와서 여러분들께서 뭐로 뭐 봐야 되느냐, 이게 전 낫다고 봅니다. 이 교수님들이 쓰신 책이고 진짜 열심히 쓴 책이거든요. 책 정말 좋아요. 저 역시 이걸로 공부해서 사실 1년 강의한 거예요. 1년 강의한 거고. 자, 그 다음에 37번 한번 문제 보여드리면요. 37번 같은 경우는 글의 내용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라고 되어 있는데, 강화약화죠. 강화약화. 다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가가 강화된다. 일단 가가 그러면은 여러분들 논증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결론과 전제를 구분하는 겁니다. 이건 독해의 영역이에요, 사실. 지금 가에서 말을 하는 거는 뭐가 나오게 되냐면요. 이쪽에 돼가지고요. 이런 일이 몸 안에서 벌어지는 거. 이게 앞에 있는 게, 이게 공황장애고, 공황장애는 뒤에서 말을 하는 게 그겁니다. 공황장애 환자들은 조금만 답답해도 혹은 뭐 손발이 불안감이 연습하면서 두려움과 긴장감을 느낀다. 이게 가예요. 다의 내용은 무슨 내용을 말을 하고 있냐면요. 다는 공황장애에 대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있냐? 여기서 아래쪽에 보면요. 각성되는 이런 게 발작이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요. 대비를 하는데, 핵심적인 기간을 계속 이제 그 내용을 하는데, 신호가 증폭되고 작은 또다시 발작이 일어날까봐 예민한 상태가 지속되면서 예전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자극에도 쉽게 불안해지는 악순환에 빠진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은 자극에도 교감신경계가 각성되어 신체 변화를 경험하게 나게 되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한번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다음에 계속 그런 그 예전에 지나가는 거에 악순환에 빠지는 겁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거를 사실 이거는 무슨 내용이냐면은 부합되는 사례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부합되는 사례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공황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면서 뒷받침을 해주는 내용.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도 기본적으로 강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공황장애에 대해 가지고 하는 말을 같은 사례를 가지고 원리를 설명해주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기억이 맞는 말이 됩니다. 강화학화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전제, 그리고 수문 전제, 결론에 대한 부합 사례가 강하고요. 반례가 약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설명력, 정확하게는 개연성을 높여주는 그런 이야기, 정확하게 개연성을 높여주는 모든 것들은 강화예요. 그리고 개연성을 낮추는 모든 것들은 약화가 됩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상식 수준에서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설명을 조금 더 잘하게 해주는 거, 최선의 설명으로서의 가설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내용이 되면은 이거는 37번 강화라고 보는 거에 문제가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 이 니은도 약간 조금 찝찝하긴 한데요. 나 같은 경우는 무슨 말을 하냐면요. 공황장애는 스트레스만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스트레스만으로 일어나지 않고, 여기서는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긴장과 경계심의 조절 시스템이 취약한 사람이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공황장애를 겪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긴장과 경계심의 조절 시스템이 취약한 사람이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공황장애를 겪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이쪽에 사실 초점을 맞추게 되면 니은에 대해 가지고 이게 부합하는 거냐, 뭐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나에서 지금 말하는 거는 사회심리적으로 공황장애는 스트레스만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여기에 대한 사실 니은은 부합 사례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유전 환경의 스트레스죠. 스트레스 요인과 유전적 요인이 동시에 돼야지만 공황장애 발병률이 높아졌다는 그런 사례가 있는 거죠. 사례가 있는 겁니다. 그런 사례가 있게 되면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결론이 강화가 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강화가 되는 겁니다. 디귿, 교감신경계의 반복된 활성화가 교감신경계 활성화 역치를 높이 되면 다가 약화된다. 다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요. 교감신경계 같은 경우는 지금 제일 처음에 공황장애 환자는 교감신경계가 지나치게 활성화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은 여기 이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게 되고 응급 상황에 대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핵심적인 기관은 보호하고 뭐 피해 흐름을 바꾸고 작은 자극에도 쉽게 교감신경계 각성돼서 신체 변화가 되면은 이제 또 시작이니까 계속 발작으로 위험이 증폭되고 그런 발작이 예민한 상태가 지속되면서 예전 같았으면은 지나쳤을 자극에도 쉽게 불안해진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활성화가 계속 반복된다 보면은 활성화의 역치를 높여준다. 이건 제가 좀 바꿔줄까 하다가 뭐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역치를 높이게 된다면요. 악순환에 빠지지 않겠죠. 악순환에 빠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가 약화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7번의 답은 기억, 니은, 디귿 3개가 되는 겁니다. 자, 강화, 약화. 이 정도가 사실 뭐 기출에서 나오는 논리 구조 한 이 정도예요. 왜냐면은 피셋 같은 경우는 가설에 대한 입증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책 2권 처음에 보여드리면서 이걸 읽어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그게 피셋용으로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리트 공부하시면 그 2개는 제가 보기엔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 되는 책들인데 피셋 하는데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린 이 정도 내용만 가지고 접근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대신 이 내용은 좀 숙지를 하셔가지고 공부에 들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네, 17번 문제도 앞쪽에 있는 강화 약화 문제인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출제 오류가 있습니다. 이 문제 출제 오류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니은 같은 경우 강화 약화죠. 보게 되면요. 나의 주장을 보게 되면요. 문화적 복제자, 미엠의 관점을 보면서 입양의 이점은 분명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뒤쪽에 하는 말은 뭐냐면요. 입양은 유전자에게 실수일지 몰라도 밈을 고려하면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입양이라는 게 유전자 입장에서는 실수가 되는 거지만 밈은 그렇지 않다. 아예 의도했던 일이다라는 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인간의 동물에게 입양 행동이 관찰된다고 해봐요. 그게 실수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나에서요. 그걸 부정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양립 가능해요. 나는 약화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약화하는 거 아니에요. 간은 약화하지 않는다. 이거는 맞죠. 실제로 실수로 일어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나가 이 표현을 바꿨던가 얘를 바꿨어야 됩니다. 제가 미처 못했고 죄송합니다. 제가 본다 그랬는데 못 봤고 출제 오류고요. 얘는 니은 출제 오르라기보다도 정답 선지 자체가 니은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럼 답은 정답 바뀌는 걸로 아마 될 것 같아요. 간은 사람들이 입양을 하는 원인을 유전자의 영향으로 해석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간은 지금 유전자의 영향으로 사람들이 입양을 하는 거를 해석하고 있죠.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유전자의 영향이 아니라 지금 밈의 영향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지 않다. 이것도 좀 지문 바꿔야 되는 건 맞습니다. 디귿 같은 경우에는 뭐 친자에게 똑같이 입양자에게 밈을 전달할 수 있다. 이거 가지고 욕구가 친자와 입양에게 동등한다. 이것도 사실 연결하기 이렇게 좋진 않습니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고요. 근데 가가 워낙 아예 안 나와 있으니까 디귿이 아닌 거는 명확히 아니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풀어드렸고요. 강화학화 문제 제가 3문제 여러분들께 먼저 풀어드렸습니다. 강화학화 문제 3문제 풀어드린 거 이거 바탕으로 여러분들께서 강화학화 내용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강화학화 쉬워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모강에서는 제가 검토를 하기도 했지만 정말 제가 죄송합니다. 근데 좀 틀리거든요. 다른 모강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씩 검토하시면서 여러분들 좀 확인을 하시고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15번 문제 같은 경우 여러분들 진짜 이제는 법률전을 해설하는 것만 하더라도 좀 따라오시면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시험 2주 남았으니까 진짜 말씀을 드리면요. 생각보다 정말 쉽습니다. 추론의 기본은 조건명제예요. 조건명제로부터 추론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디귿으로부터 니은이 도출돼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도출된 정보가 뭔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니은이에요. 니은. 니은이 뭐죠? 조건명제예요. 뭐뭐라면 뭐뭐이다잖아요. 조건명제가 도출이 되려면요. 정보값이 뭐가 돼야 되냐면은 조건명제와 조건명제가 결합해서 조건명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그냥 하나의 조건명제로부터 조건명제가 나오게 하려면은 기존 조건명제에 있어가지고 전건과 후건을 함축관계통을 통해가지고 그냥 바꾸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요. 근데 니은은 조건명제란 말이에요. 디귿은 완전한 선을 가진 것은 그렇지 않은 것보다 우월하다. 굉장히 조금 이게 조건명제라고 볼 수 있는지도 조금 하지만 완전한 선을 가졌다. 그렇다면 그렇지 않은 것보다 우월하다. 이렇게 조건명제로 봐준다고 칠게요. 봐준다고 치면은 그거 기억 창조주가 존재하며 그는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우월하다. 이건 뭐죠? 이거는 연언이에요. 연언문이고 얘는 조건명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조건 3단으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럼 기억이 지금 디귿이랑 결합해가지고 디귿의 전건과 후건을 이렇게 신이 창조주가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 수 있나? 만들 수가 없잖아요. 지금요. 함축관계라든지 내용에 있어가지고요. 기호화시킬 필요도 없이 이런 식으로 봐가지고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무조건적으로 기호화를 하는 것부터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거 문제 못 풀어요. 시간도 엄청나게 오래 걸리고 여러분이 추론이 무엇이고 연역 논증에 있어가지고 연역적 추론이 무엇인지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푸시는 거거든요. 그럼 점수가 나올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에 있어가지고. 자, 니은 같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과 리을로부터 미음이 도출된다. 미음이 뭔지부터 한번 봐야죠. 미음은 참된 행복은 신의 석에만 찾을 수가 있는 것이다. 신의 석에만, 신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거다. 이거를 조건명제로 보게 되면은 참된 행복이 있다면 그건 신에게 찾는 거다라고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기억과 리을로부터 도출되는지를 봐야 돼요. 신만이 완전한 선을 가지고 있다. 기억. 완전한 선이면은 신이네요. 그다음에 리을. 완전한 선만이 참된 행복이네요.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이어지는 거죠? 참된 행복이 있으면 완전한 선이고 완전한 선만이 있으면 신이 되는 거예요. 신만이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여기서 참된 행복은 신만이 가지고 있다가 나오는 건데 그럼 그 뒤에 있는 신만이 가지고 있다가 신에서만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바꿔주는 것. 그 표현이 필요한 거죠. 그럼 이렇게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니은이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기호화를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호화를 쓰는 게 정말 아닙니다. 기호화 쓰는 게 아니라 제가 방금 이야기를 드린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야 돼요. 문제 만들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그냥 기호화 시켜가지고 내용하는 거는 정말 그냥 해설용 그리고 그냥 가르치기 쉽거든요. 한 가르치는 시간이 한 2배로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도 되게 편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2분 내에 문제 못 풀어요. 미음과 비읍으로부터 씨앗이 도출된다. 참된 행복은 신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미음이랑 비읍. 사람들은 참된 행복을 소유할 때 행복해진다. 미음과 비읍 나오죠. 그거 가지고 씨앗이 도출된다.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은 곧 신성을 소유하는 것이다. 이것도 시옷이 뭐죠? 조건명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비읍과 미음 같은 경우도 뭐 조건명제입니다. 근데 미음과 비읍이 합쳐져가지고 이거 만들어질 때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시옷이 만들 조건명제를 찾을 때는요. 사람들이 행복해질 때라는 거를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행복해질 때. 사람들이 참된 행복을 소유할 때 행복해진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비읍의 후건이에요. 후건. 후건에 긍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걸로 뭔가 어떤 값이 도출되는 겁니다. 가능한가요? 불가능해요. 후건 긍정을 우리 여러분들 공부하셨잖아요. 애당초 처음 시작할 때 후건으로 시작하면 이게 도출이 안 된다니까요. 아무리 정보를 찾으려고 해도요. 아니면 그 다음에 지금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 이거를 빼고 그럼 미음에서 참된 행복은 신에게서만 찾는 것으로 굳이 본다고 하더라도 참된 행복이 있다라는 건 사람들이 행복해진다라는 거 비읍으로 안 보고 미음의 정권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그럼 미음의 정권에서 찾게 되면은 참된 행복을 그 사람이 사람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는 그건 신의 석에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의 세계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게 그러면 여기서 이어지면은 신성이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신성이라고 이어지는 건데 그럼 신성이라는 게 돼도 신성이 소유하게 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게 여기랑 이어져야 되는데 또 이게 이어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내용에 있어가지고요. 후건 긍정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고 오히려 이거를 미음의 정권으로 가가지고 이어서 여기까지 있는다고 하더라도 비읍이랑 이어지지가 않아요. 정보를 도출할 때 조건명제에서는 정권 긍정 아니면 후건 부정 그 2개밖에 없습니다. 정보 찾아 나가는 거요. 그런 식으로 꼬리를 타고 연결을 해가지고 이게 되는지를 찾아주는 게 이런 15번 문제 푸는 거. 이거를 기호화 시켜가지고 도출하는 식으로 문제 풀면은 안 풀려요. 시간이 모자랍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정답은 니은이고요. 이 문제 여러분들 꼭 한번 실제 기출에도 나올 거니까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38번 풀어드릴게요. 38번 문제도 아까 전랑 비슷한 문제지만 좀 다릅니다. 좀 다른 유형 때문에 넣은 건데 다시 보니까 이거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문제가 좀 있고 아마 출제 오류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요. 일단 기억 니은으로부터 리을이 도출된다.
부드러운 식감 또는 느끼한 맛인데 니은 혀에서 이런 거 한다고 해가지고 리을 코로 지방 느낀다. 도출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용 결합도 안 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함축 안 되고 연원도 안 되고 가장 기본적인 조건 명제 없어요. 그러니까 도출되는 거 아니에요. 기역과 디귿은 함께 니은을 반박한다. 그럼 니은의 부정이 나와야 됩니다. 지방이 부드러운 식감 혹은 느끼한 맛인데 혀에서 지방을 감지하게 되면은 그 외에 다른 맛을 느끼는 거죠. 니은이 반박되는 겁니다. 맞는 거죠. 디귿과 리을은 함께 시옷을 지지한다. 디귿 혀에서 지방을 감지한다. 리을 코로 지방을 느낀다. 우리는 생각보다 지방을 민감하게 감지할 수 있다. 이게 코로 느끼고 혀로 감지한다고 되어 있어가지고 감지는 하는 건데 그게 생각보다 민감하다. 이 이야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지한다고 말하기가 힘들고요. 리을이 문제인데요. 지방은 휘발성이 없어. 거의 없어. 냄새로 감지하기가 힘들다. 지방은 냄새로 감지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따르면 지방은 감지하기 힘들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방 함량이 약간씩 다른 우유의 냄새를 맞춰보게 하면 의외로 정답률이 높다. 그러니까 지방을 생각보다 민감하게 감지할 수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비읍에서 사실 감지하기 힘든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이 아니라 다른 걸로 이게 우리가 맞는 거 아니냐라고 감지하는 거 아니냐 이럴 수도 있거든요. 지방 함량이 다른 거를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사실 이게 좀 이상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분명한 거는 앞에 비읍에서도요. 지방 함량이 약간씩 다른 우유의 냄새라고 했습니다. 지방 함량이 다른 우유예요. 그러니까 지방만 다른 거예요. 지방 함량이 다른 거를 구분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원래 지방이라고는 냄새 감지가 힘들다고 되어 있는데 민감하게 감지할 수 있구나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리를 고르는 거 뭐 제가 보기에 조금 애매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기출을 하면 이거보다 훨씬 다듬어졌을 거예요. 저도 좀 이런 문제가 나오게 돼서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들 12번 문제 풀어드리겠습니다. 12번 문제 같은 경우 지금 가나다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농구, 피구, 배구, 축구가 됩니다. 그리고 가나다라가 있는데 참가한 종목은 모두 다르다가 갑이 하는 말이고 을은 뭐 병, 정, 저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미가 축구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미는 축구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확정이에요. 그 다음에 세 진술이 옳고 한 진술이 틀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 정해진 술이 참이다. 정해진 술이 참이 아니다라고 놔보는 거죠. 정해진 술이 참이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나머지는 다 참이 돼야 됩니다. 그럼 정해진 술이 참이 아니면은 다미가 농구에 참가하고 라준이가 축구에 참가해. 이게 이제 참이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요. 가희가 농구에 그러면 두 번째 을의 진술에 따라 가지고 참가해야 되겠네요. 라준이는 배구에 참가하지 않아.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죠. 그리고 병, 라성이가 배구에 참가하거나 다미와 라준이가 배구에 참가해야 됩니다. 근데 갑이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참가하는 종목이 모두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나성이가 배구에 참가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거고요. 지금 나머지 같은 경우는 뭐 딱히 여러분들 보시기에 지금 여기 두 개 된 다음에 또 나머지를 보는 거예요. 가희가 농구에 참가했고 을은 이미 된 거고요. 병, 나성이가 배구에 참가하거나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정이 이제 틀려야죠. 다미가 농구에 참가하고 라준이가 축구에 참가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안 되게 이제 내용을 쓰면 되는 거죠.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다미가 농구에 참가하고 라준이가 축구에 참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미는 농구에 참가 안 했잖아요. 이거 가능하죠. 정해진 술이 참이 아니어도 지금 되는 거예요. 정해진 술이 지금 참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술이 참이다라는 거는 반드시 참이 아니에요. 이게 아닌 가능세기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지워집니다. 근데 이거 지금 12번에 그 해설지에 보면은 기억이 반드시 참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죄송합니다. 잘못된 거예요. 지금 보면은 문제가 없어요. 가희가 네, 다시 봐도 정해진 술이 F라고 해도 TTT 됩니다. 세 진술은 옳고 한 진술 틀리고 다미에 축구하지 않고 되는 거예요. 가희는 농구에 출전한다. 그럼 이제 니은도 한번 보면요. 가희가 농구에 출전하지 않을 수 있는지 한번 보는 거죠. 가희가 농구에 출전하지 않으면은 여기 어떻게 된다고요? 을이 이제 F가 되고 나머지 TTT 되는 게 가능한지 보는 겁니다. 다미가 축구에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요. 다미는 축구에 참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진술 나머지가 맞아야 돼요. 모두 달라야 되고 다미가 농구에 참가해야 되네요. 그러면요. 다미가 정이 맞아야 되니까요. 라준이가 축구에 참가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을 같은 지금 병, 나성이가 배구에 참가하거나 다미와 라준이가 배구에 참가해. 후권은
그 후권 선원이니까 후권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 후단은 지금 참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갑이 참이 되려면요. 나선이가 배구에 참가해야 되는 겁니다. 나선이가 배구에 참가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가는 피구에 참가해야 되겠네요. 자, 어떻죠? 이거 역시 감 맞고요. 가희가 농구에 참가하고 정말 F죠. 하나만 아니면 되는 거고요. 나성이가 배구에 참가하거나 뒤에 거 이거 참가했으니까 상관없는 거고요. 다미가 농구에 참가하고 라준이가 축구에 참가해. 다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TF, TT가 돼가지고 지금 가희가 농구에 출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역시 이것도 반드시 참이 아닌 겁니다. 니은도 지워지고요. 디귿 같은 경우 다미는 피구에 출전하지 않는다. 그럼 다미가 피구에 출전하는 경우가 되는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다미는 지금 축구에 참가하지 않았고 피구에 출전한 겁니다. 그리고 다미가 피구에 출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정이 F가 됩니다. 나머지가 TTT가 되는지를 한번 봐주는 거죠. 그러면은 모두 달라야 되고요. 지금 가희가 농구에 참가해야 됩니다. 을 때문에요. 가희는 농구에 참가해야 되고 라준이는 배구에 참가하지 않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성이가 역시 마찬가지로 배구에 참가해야 되는 거죠. 아까 전에 계속 봤던 것처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다미가 농구에 참가 안 하니까 정은 지금 F가 되는 거고요. 라가 이제 축구에 이렇게 참가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미가 피구에 출전해도 가능하죠. TTT F가 돼가지고 가능합니다. 이거 정답 10번 없습니다. 정답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검토를 한다고 봤는데 너무 가볍게 넘겼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문제 푸는 과정은 제가 보는 이 과정으로 문제 보시면 돼요. 네, 여러분들 13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제도 해설이 좀 잘못되었죠. 네.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논리 퀴즈 쪽은 검토를 이번에 좀 맞을 거라는 생각으로 문제가 이렇게 오류가 많을 거라 생각을 못 했는데요. 자, 일단 문제 푸는 거는 내용 자체는 참 좋은 문제들이거든요. 기본적으로요. 세팅 자체는 굉장히 기출틱해요. 여기서 너무 아깝죠. 사실 제가 좀 더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자, 기억. 갑은 부산에 파견되지 않는다. 갑을 부산에 간다고 하는 거예요. 갑을 부산에 간다고 해놓게 되면 가능한지를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 가능세계 만들 때 조건원의 정건, 후건 가지고 제가 보는 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갑이 부산에 파견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럼 여기서 어떤 게 문제가 생기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지금 정이 부산에 못 갔단 말이에요. 그럼 을은 광주도 못 가고 대구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럼 을이 갈 수 있는 데는 대전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대전을 지금 갔으니까 병이 낮대전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을은 대구 가야 돼요. 충돌 나죠. 그래서 갑은 부산에 무조건 파견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이 반드시 참이에요. 기억이 반드시 참이고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기억이 반드시 참인데 이제 니은이 문제죠. 니은. 을은 부산에 파견된다. 을이 부산에 파견될 수 있는지가 문제인데요. 을이 부산에 파견되지 이제 않는다라고 놨을 때, 을이 부산에 파견되지 않는다라고 놔버리게 되면요. 지금 여기서 정권이랑 후권 여러분들 놓고 시작을 하게 되면은 전후권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지금 을이 부산에 파견되지 않는다고 한 다음에 여러분이 이 남은 조건을 가지고 가능한 세계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가능 세계를 만들 때 있어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거는 정권을 그냥 부정시켜 버리면 가장 편하거든요. 아니면 그냥 후권을 긍정시켜 버려도 되는 거고요. 뭐 이런 식인 거예요. 병 같은 거에서 대전을 안 가면 피곤하잖아요. 대전 가라고 하는 거죠, 그냥. 이런 식으로 사실 생각해 버리면서 내용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아니면 여기서 그냥 하나 잡고 그렇게 이제 보는 식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정권을 하나 만족시켜 가지고 따라가면서 해줘도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사실 하다 보면은 이제 부산이 골치 아파진단 말이에요. 부산이 골치 아파져 가지고 여기 정이 부산을 가면 그냥 앞에 거를 충족시키고 정을 부산을 보내버리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정을 부산에 보내는 거예요. 보낸 다음에 갑은 그러면은 대구 가야 되고요. 을은 대전 가야 되죠. 그럼 병은 광주 가야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만들고 이게 가능 세계인지를 봐주면 되는 거예요. 정권 부정이니까 상관없죠. 을, 광주 아니면 대전이 정권 부정이니까 상관없죠. 병, 정권 지금 어떻게 되죠? 부정이니까 상관없죠. 정만 지금 정권이 긍정이네요. 후권, 갑, 대전인지 대구인지 을, 대전인지 맞네요. 그래서 지금 이 가능 세계가 되는 거예요. 을이 부산에 파견되지 않아도 되는 거네요. 다시 말해서 을은 반드시 참이 아닌 거예요. 니은 날라갑니다. 문제가 디귿인데요. 정은 광주에 그래서 이런 거 나왔을 때 답은 여기서
기억 뒤에서 골라주셨어야 되는 건데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출제 오릅니다. 정은 광주에 파견되지 않는다. 정을 광주에 파견시켜 보내는 겁니다. 광주에 파견시켜 보내게 되면요. 광주에 정이 가게 되면은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면요. 정이 광주에 가게 되면은 나머지는 여기 마찬가지로 그 갑이 지금 광주에 안 갔으니까 이것도 그냥 여러분들 이게 안 돼 있으니까 여기서 그냥 큰 생각하지 말고 가는 세계를 그냥 만드는 걸 생각하면서 해버리시게 됩니다. 뭐 대전 보내보죠. 뭐 이번에는 대전 보내보고 그러면은 이 뒤에 거 상관없고요. 그리고 광주나 대구면은 이렇게 되니까 뭐 부산 보내보죠. 부산 보내보고 뭐 이런 식으로요. 지금 어떻게 만든 거죠? 정권 후권 가지고 그냥 전후권 만족시키면서 정권 부정을 그냥 만족시키면서 쓱쓱 그린 거예요. 가능해지잖아요. 정 광주에 파견되어도 상관없습니다. 네. 이거 역시 문제가 많네요. 왜 이렇게 됐는지. 문제들이 참 근데 그 모양새는 되게 좋은 문제들이에요. 모양새는 진짜 좋아가지고 제가 문제 보면서 잘 만들었다 생각하면서 이렇게 넘겼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조금씩 오류가 있을지를 제가 다 봤어야 되는데 다른 쪽 글 다듬느라고 좀 못 봤어요. 죄송합니다.